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무덥던 여름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가을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그 전화 한 통이 떠오릅니다. 4년 전 이맘때 저에게 왔던 그 전화 한 통. 그 전화 한 통으로 참 많은 게 달라졌었죠. 4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제 폰으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발신자를 확인했을 때 저는 속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바생 송유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맘때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일을 같이 도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도 뽑으면서 저까지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 가게에 관련된 세금 문제라던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던가 하는 일 정도는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던 송유나 역시 남편 가게에서 일했던 알바생이었어요. 제 기억 속의 송유나는 20대 후반이어서 알바생치곤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자기도 나중에 식당을 하고 싶어서 창업 준비를 한다고 했고 경험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차고 야무져 보이는 인상과 말투여서 알바생으로 채용했었는데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말과 달리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땐 송유나는 이미 가게를 그만둔 상태였던 거죠. 가게를 그만둔 지 이미 몇 달 된 알바생이 전화를 하니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지?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둔 알바생이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지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만둔 알바생한테 전화가 오니까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송유나라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일했던.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제 번호 저장해 두셨어요? 채용하는 직원들은 다 저장해 두죠. 근데 무슨 일로?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2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를 보자고요? 왜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간 오래는 안 뺏을게요. 저를 보자는 거예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보자고 하니 이상하기도 하고 거부감도 확 들었죠. 그럼에도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송유나는 저를 작정하고 만나러 온 건지 애초에 저희 집 근처에서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저는 지갑만 챙긴 채로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거기에는 송유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과거 알바 면접도 제가 받고 남편 가게를 오며 가며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다가갔죠. 저기... 오셨어요? 앉으세요. 뭐 커피라도. 내가 해올게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의아한 기분으로 커피를 사서 자리로 돌아왔죠. 그렇게 마주왔는데 나를 왜 부른 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뗐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만둔 지 2달 정도라고요. 네.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좀 그렇죠. 사장님도 아니고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싶고. 혹시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만둘 때 잡음이 좀 있었다던가 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요. 그런 거 없고 임금도 잘 보내주셨잖아요. 사모님이 보내주시지 않나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은 내가 보내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그 알바생은 엄청 당당했고 저는 이상하게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자꾸만 눈치를 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거죠? 길게 끌지 않고 얘기할게요. 저도 그러려고 왔고. 뭘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는 심장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싶기도 하고요. 이게 뭐죠? 사장님 애예요. 저 지금 임신 중이고요. 네? 저는 너무 충격이라서 입을 다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애라고요? 저기 혹시 내 남편이 유나 씨한테 몹쓸 짓이라도... 아니요. 무슨 몹쓸 짓이라뇨. 서로 좋아해서 그런 건데. 네? 사모님은 아예 모르셨나 보네요. 저 사장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사장님이 해주신 거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그리고 그 여자애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어 보였고 저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어 보였죠. 무슨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러 온 것처럼 당당했으니까요. 남자들 바람피면 티가 난다더니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사모님은 아예 몰랐다는 거 보니. 송유나 씨,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고 떠드는 거예요? 송유나 씨가 내 남편하고 바람났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먼저 나 찾아와서 이실직고 하는 이유가 뭔데?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그걸 바라시는데 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집에서 얘기도 잘 안 하신다면서요. 솔직히 그게 부부인가요? 라면서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되바라진 애를 과거에 야무지고 똑똑하게 봤던 제가 참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너 미쳤니? 바람피는 애들 지능이 낮다더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야? 사장님이 못하면 저라도 해야겠어서요. 저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말도 안 나왔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지금 송유나라고 니네 가게에서 일했던 알바생 걔가 나 찾아와서 니애 임신했다고 이혼해달랜다. 뭐라고?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저는 남편에게 상가 카페라는 말만 짤막하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에서 당당하게 저 쳐다보고 있는 이 여자를 보는데 이게 꿈인지 뭔지 싶더라고요. 눈치도 없는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에게 뭐라고 더 말하려고 하길래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금 남편 오고 있으니 오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15분 정도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헐레벌떡 찾아왔죠. 그리고는 급하게 제 옆에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쪽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 보더니 그 여자한테 여기를 왜 찾아오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가 말한다고 해놓고 계속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오빠가 얘기 안 하면 내가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오빠 거리는데 그 여자애가 20대 후반이고 제 남편이 40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10살 이상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본처 앞에서 오빠 거리는데 얘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환장하겠다는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더니 저한테 저기 일단 일어나자. 여기 보는 눈도 있고. 쪽팔리긴 한가 보네. 하도 여기저기 쪽팔린 짓 많이 하고 다녀서 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어. 내가 뭘 어쨌다고 또 그렇게 말해. 얘기해줘? 얘는 다 알아? 그 말에 그 여자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뭘요? 저는 그 여자 말은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살면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산다. 진짜 지겹고 넌덜머리가 나. 알았으니까 작게 좀 얘기하라고. 얘 사는 집 구해주고 임신까지. 알바생 콜렉터도 아니고 진짜 너는 그냥 쓰레기도 아니야. 핵 폐기물이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기요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너는 입 닥쳐. 10몇 살 많은 유부남 사장이랑 놀아나서 임신까지 한 게 자랑이니?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저는 그것들을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러지 같은 것들아. 너네랑 같이 있으니까 내 지능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 카페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머릿속에 이혼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 핵 폐기물 같은 인간 전현한테 줘버리자.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길래 그냥 폰도 꺼버렸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보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게 우리의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남자와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사랑했고 믿었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 반려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끝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28 정도였고 남편도 동갑이었어요. 요즘은 30 넘어서 많이 가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비교적 이른 나이기도 했죠.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남편은 타일 기능사 일을 했었습니다. 일거리도 많았고 돈도 잘 버는 편이었죠. 남편은 제가 좋다며 저를 쫓아다녔고 비싼 가방이나 시계 등 선물도 잘했었습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수시로 연락하고 선물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남자가 좋았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나 나한테 최선을 다하나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과 동시에 학원은 그만뒀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규모가 좀 작기도 했고 육아휴직 같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뒀죠. 남편이 타일 작업하는 일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고 쉬었는데 요양이 끝난 남편은 더 이상 타일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럼 뭐 할 거냐고 했는데 그냥 회사를 다니고 싶대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제 몸으로 하는 일 말고 그냥 사무직 일 해보고 싶다면서요. 남편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남편은 초반에는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취업이 잘 안 되면서부터 그냥 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취업 준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집에서 내내 게임이나 하고 TV나 봤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죠. 남편에게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냐, 우리 통장 잔고도 바닥났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랬고 남편은 취업이 안 되는데 나보고 어쩌냐고 했죠.
저는 다시 타일 일이라도 해보면 안 되느냐 했는데 남편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아이만 아니면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싶죠. 그렇다고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육아에는 나 몰라라였거든요. 그냥 시간만 죽이고 집에만 있었던 거죠. 결혼하고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사정을 보고 결국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남편더러 꽤 괜찮은 가게 매물이 나왔던데 그걸 해보라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 노후 자금에 대출까지 좀 해서 그 가게를 해주신다고 했고 남편도 저도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감사하게 그 가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준비 끝에 가게를 열었고 남편은 의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맘때는 저도 친정에 아이 맡기고 틈틈이 남편 가게 가서 일도 돕고 그랬죠. 다행히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남편이 집에 있지 않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수익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했고 남편의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4,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제 직원도 구했고 사람은 충분하니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보고 고생 많았다며 취미생활도 하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죠. 그렇게 말해주니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게에 직접 출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게 관련된 세금 일이나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면접 보는 거 그런 건 제가 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왜 남편이 저한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유부녀 여자랑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값비싼 가방을 산 것을 알게 되었고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고가의 가방을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주방 직원에게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남편 한다는 변명이 그 여직원의 생일이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생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식당에서 직원에게 생일이라고 100만 원도 넘는 가방을 선물로 주나요? 저는 남편의 뒤를 좀 더 캐봤고 그 여자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남편의 외도였어요. 저는 그 일로 바로 그 여자와 남편에게 상간소송도 걸었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이혼 소송까지도 같이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며칠이나 빌었고 자기가 쓰레기네 뭐네 하면서 제 앞에서 죽겠다고까지 했죠. 결국 한바탕 난리 끝에 이혼은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 상간소송은 끝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았고 그 여자는 자기만 소송 걸린 거 억울하다며 제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란이 있었고 아무리 덮어주기로 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니 그 후유증도 오래갔죠. 하지만 이혼 안 하고 한 번은 덮어주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선 그 얘기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고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슨 고소냐고요? 남편이 가게 여자 알바생 한 명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여러 번 했고 그 알바생이 그걸 녹음해서 성희롱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까무러쳤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인간인지 몰랐어요. 와이프가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고 과묵한 편이었고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본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 알바생한테요. 남편도 처음에는 억울하다, 자기가 당한 것 같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막 그러길래 남편을 믿어야 하나 했는데 그 알바생이 녹음했다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진도가 어디까지 갔냐느니, 남자친구가 힘 좋게 생겼다느니, 지난 휴무 때 남자친구랑 여행 갔냐느니 등등 제가 들어도 경악스러울 만큼 성희롱 의도가 가득한 헛소리를 엄청 했더라고요. 목소리는 분명 남편인데 이런 저질스러운 소리를 했나 놀랄 정도로요. 당연히 그걸 들은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했고 또 한편으론 내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남편이 그 알바생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까지 물면서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 제 거 다 작성하고 남편 것도 하라고 했고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외도도 한번 봐줬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 저런 농담이나 하고 찝쩍거렸다 생각하니 도저히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친정으로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고 A4 용지 5장에 걸친 구구절절한 반성문까지 써왔어요. 그걸 보는데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라서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결국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 믿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것 같았죠. 요즘 말로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여미새, 남자를 너무 좋아하면 남미새라고 한다더군요. 제 남편은 한마디로 완전 여미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과거의 외도 사건, 그 알바생에게 했던 성희롱성 발언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 이혼을 했어야 했구나. 나는 이걸 절대 모른 척 덮어두고 지나갈 수 없겠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반성한다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개가 똥을 끊지 저 인간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한 번 넘어간 일인데 무슨 이혼이냐며 자기도 더 이상은 그런 짓 안 하니 그냥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이혼까진 안 했지만 그때부터 더 이상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로 살진 않았어요. 남편과 각방을 썼고 꼭 필요한 대화 말고는 집에서 대화도 잘 안 했죠. 예전에는 서로 꼭 껴안고 TV를 보거나 아이가 잠들면 집 앞에 나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의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대화 없이 남남처럼 살았고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아이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남남처럼 지내는 게 아이에겐 더 안 좋을 거였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결코 간단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그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 여자 알바생 송유나에게 전화가 왔던 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내 남편이 또 사고를 친 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알바생한테 성희롱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더한 짓이라도 한 걸까? 심장이 철렁했던 거죠. 물론 송윤아랑은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쌍방이서 합의했던 불륜이었지만요. 어쨌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제 앞에서 눈물로 반성하고 반성문까지 썼던 남편이지만
또 열 몇 살 어린 알바생 여자랑 바람피고 그 알바생 사는 집 구해주고 임신까지. 정말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가 이런 거구나. 발정난 개 땡땡이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믿고 2번이나 믿어줬나 내 발등을 찍고 싶었죠. 너무 실망을 많이 했기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었고 그냥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를 배신한 것도 배신한 거지만 살면서 남편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더 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송윤아가 저를 찾아온 그 사건 이후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비겁하기까지 한 남편은 저를 피한 거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혼을 마음먹었고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는데 송윤아가 자꾸 염장을 지르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빠, 저희 집에서 지내요.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는데 이혼해주세요. 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이혼 못 해주겠더라고요. 이 미친 것들이 뭐가 이렇게 당당한가 싶고요. 저는 송윤아 하는 소리가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할 거고 위자료 소송이나 받으라고 했죠. 송윤아도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그냥 이혼해 줄 거였는데 염장을 지르니까 더 안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송윤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보낸 문자가 다 소중한 소송 증거가 된다라고요. 그리고 경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송윤아는 상간소송 받고 나서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더 가열차게 이혼 요구하고 남편도 동조했습니다. 그전까진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송윤아랑 살겠다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이혼해달라고 할 땐 안 해주더니 정작 제가 이혼 못한다고 하니 이혼해달라는 그 상황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싶으면 내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먼저 하라고요. 나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고생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런데도 다 참아줬는데 결국 너는 또 여자랑 몰래 만나고 이제 이혼까지 요구한다. 내 입장에선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찔끔거리는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지금 사는 집 나에게 넘기면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나도 다시 경제활동 시작해야 되는데 집 하나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요. 혼인기간도 15년이고 재산분할로 쳐도 이 집의 반은 내 거다. 근데 나도 너무 지쳐서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다. 이 집 넘기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 그 젊은 여자랑 애 낳고 오손도손 살아봐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건 좀 그렇다고 거절했고 아쉬울 거 없던 저는 그럼 이대로 그냥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본인 배가 계속 불러오니까 불안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계속 쪼아댔던 것 같고 참 많은 얘기와 고성방가가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저에게 집을 넘겨줄 테니 상간소송 취하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였어요. 애초에 이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 남편 이혼해서 버리고 싶었는데 집이라도 넘겨받으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죠. 남편이 집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부턴 순조롭게 협의 이혼 진행을 했고 조정 마지막 날 남편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간소송 취하도 했습니다. 그러고 법원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송윤아가 법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송윤아가 올지는 몰랐는지 좀 당황한 눈치던데 송윤아는 오히려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한결같이 참 당당한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개념이 없는 건지 정신머리가 나간 건지 본인이 상간녀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처럼 구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선 남편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도 없이 제 갈 길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제 뒤통수에 대고
웃긴. 이혼한 게 좋나 봐.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야, 너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이혼한 게 좋나 봐. 그랬잖아. 내가 들었는데? 그냥 혼잣말이에요. 혼잣말도 못해요? 지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줬구만. 왜 사람을 긁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눈치를 보며 그 상간녀에게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들 상종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팔짱 끼고 웃으며 그랬죠. 이혼한 거 좋냐고? 대답해 줄게.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그 말을 하자 상간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센 척은. 내가 굳이 센 척을 왜 해? 내 표정 보면 모르니? 진짜 좋아. 저 처치곤란 쓰레기 같은 인간 어떻게 치우나 했는데 쓰레기차가 나타나서 자진해서 데리고 간다니 얼마나 좋아. 쓰레기차? 말 다 했어요? 네가 불쌍해서 한마디 해줄게. 본처보다 네가 잘나서 저 인간 뺏은 것 같지? 나한테 뭐 이긴 기분이라도 드는 것 같지? 근데 조금만 살아보면 아닌 거 알 거야. 나 이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덕분에 수월하게 했다. 너도 각오하고 살아. 나도 저 인간이랑 살면서 참 별일 많이 봤거든. 아, 멀리 볼 것도 없겠다. 각오해. 조만간 큰 거 하나 올 거야. 너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 인간도 잘 알거든. 그 말에 남편도 발끈해서 그만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그 여자는 어리둥절해하고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아니야, 아무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서로 갈 길 가자. 남편은 그러면서 황급히 그 여자를 데리고 차에 오르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 반, 후련한 기분 반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가 뭔 소리냐고요. 야, 내가 네 친구야? 어따 대고 자꾸 전화질이야. 아까 그 얘기가 뭔데요? 오빠 잘만 하더니 니네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하면서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저는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계속 궁금해라 싶어서 얘기해줬습니다. 나 아까도 말했지만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너랑 바람난 거 알기 전부터 이혼 서류 준비해놓고 살았던 사람이야. 왠 줄 알아? 알기 싫어도 조만간 알 거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연락이 왔는지, 니네 오빠가 뭘 어쩌고 사는지 이제 네가 잘 찾아보던지 물어보던지 알아봐.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줬잖아. 너 가지라고 줬잖아.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 걷어갔으면 수습도 이제는 네가 하고 살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 네 친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연락할 사이도 아니야. 개념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알고 살자. 그 여자애는 뭐라 따졌지만 저는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어요. 제가 얼마 전 경찰서에서 도대체 무슨 전화를 받았냐고요. 그 전화는 남편의 친한 후배가 남편을 고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후배는 평소 남편을 잘 따랐는데 결혼한다고 약혼녀를 남편에게 소개해줬나 봐요. 그런데 그 후배가 자리를 비운 틈에 후배 약혼녀에게 집적됐고 후배 핸드폰 뒤져서 몰래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전화까지 했답니다. 자기 스타일이라면서요. 그 일로 그 약혼녀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후배에게 다 말했고 약혼녀와 후배가 남편을 스토커로 고소한 거였죠. 하다하다 친한 후배의 약혼녀한테까지 집적거리고 들이댄 겁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송윤아랑 이미 같이 살고 있고 저한테는 이혼을 요구하는 그 도중에 말이죠. 이 정도면 진짜 병이다 싶었어요. 저는 그 후배에게 전화를 받아서 그 고소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송윤아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본처에게 이혼 요구하고 본인이랑 살면서도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자에게 집적거리다가 고소까지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없었겠죠. 물론 저는 남편이 갱생 안 되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송윤아도 곧 알게 되겠지 싶었더라고요. 제 전남편이 병처럼 온갖 여자들에게 모두 집적거리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의 여자들은 질색하는데 본인만 멍청하게 넘어가서 애까지 가지고 산다는 것을요. 그렇게 홀가분하게 이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친했던 남편 옆가게 사장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을 고소했던 그 후배가 남편 가게 찾아와서 멱살잡이하고 가게 집기도 다 부셨다는 걸요. 믿었던 형님이었는데 그런 짓을 벌인 데다 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니까 그 후배도 열받아서 찾아온 거였죠. 경찰까지 올 정도로 난리였고 남편 가게에서 고기 먹던 손님들까지 도망갈 정도였대요. 그런데 일은 연달아 터졌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놀아났던 유부녀 주방 직원이요. 제가 상간소송까지 걸었던. 자기 남편이 알면 안 된다고 막 빌고 그랬고 그때는 안 걸린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지난 일이긴 하지만 서랍에 숨겨져 있던 상간소송 소장과 구상금 청구에 관련된 소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 가게에 찾아왔다는 거죠. 와서 네가 내 마누라랑 붙어먹은 가게 사장이냐고 멱살잡이하고 송윤아는 충격으로 나자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후배 약혼녀한테 집적거리다가 고소당하고 유부녀인 주방 직원하고 바람피다가 그 남편이 찾아와서 멱살잡이 하니까요. 제가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 네가 주워간 거다 라고 표현한 게 뭔 말인지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연달아 있으니 당연히 동네에서 소문이 엄청 안 좋아졌죠. 저 고깃집 사장이 여직원들 채용해서 집적거리고 성희롱한다면서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남편 가게 앞에 락커로 성추행범 고깃집, 불륜 고깃집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래된 단골까지도 전부 남편과 옆에 있는 송윤아까지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송윤아도 남편 가게에 출근해서 가게 사모님 행세 잘 했다는데 어느샌가부터 더 이상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너무 심했고 남편은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할인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했지만 고깃집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소문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가려고 하겠나요? 결국 남편 가게는 파리만 날린다고 옆 가게 사장님이 전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냥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리고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에게 전화를 했던 송윤아가 어쩔 때는 은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확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송윤아가 방아쇠를 당겨준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쓰레기 같은 남편 잘 정리하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것 같고요. 한 번 속은 거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은 거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알면서도 두 번이나 속아주었습니다. 저도 미련했고 어리석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을 믿었다기보다 또 아이에게 미안해서라기보다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핑계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자체가 이혼이라는 게 겁이 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갱생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저를 끊임없이 속이는 인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말이죠. 때로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두려워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살면서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모른 척 해버리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제 속에서 다 쌓이고 골마 터지더라고요. 이혼으로써 남편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나를 속일까, 또 딴 여자들에게 그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골골대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한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하고 홀가분합니다.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게 너무 대여서 재혼할 생각도 없고 저희 아이 잘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이맘때가 되면 그때 받았던 그 황당한 송윤아의 전화가 떠오르는데 그런 기억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옅어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